Round 2. Fight! 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2020년형 제네시스 G70 3.3T 스포츠 프레스티지 H트랙입니다. 네, G70 3.3T라고 그냥 하죠. 연식 변경 모델이고 올해 9월 달쯤에 이제 이 G70가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끝물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상품성이 가장 완성된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적인 변화는 크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헤드램프, 뭐 그릴 이런 부분도 지금 달라진 건 없고, 대신에 이제 얼티밋 패키지라고 새로운 트림을 넣어서 요 에디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차 바깥에 어떤 스포츠 루킹적인 스포츠해 보이는 요소들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볼 때는 지금 19인치 휠 타이어도 지금 미쉐린의 PS4S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브렘보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로우 메탈 패드가 들어갔다는데, 그리고 사이드 미러 캡도 지금 리얼 카본이 들어갔고, 그래서 얘는 안팎으로 카본 요소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뭐 도어 핸들 부분이라든지 대시보드라든지 기어 노브 주변에. 그저께 GV80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제네시스가 두 가닥으로 그 어떤 시그니처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스타일링 언어를. 쿼드 램프의 두 줄이 가장 특별한 이유는 어떤 바디 타입에 적용을 해도 제네시스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숨어있는 차들이 궁금하시겠지만 당분간은 조금 미스터리로 좀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개의 라인, 아까 아침에도 했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의 라인은 우리만의 강력한 캐릭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이 헤드램프에 지금 두 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는 G90나 아니면은 GV80랑은 다릅니다. 좀 어설퍼요, 어색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인상은 받았었는데 억지로 좀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9월에 바뀌는 거는 앞에 헤드램프도 두 가닥으로, 지금 GV80나 G90처럼 분리된 두 가닥으로 바뀌고, 테일 램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엠블렘이 뒤로 바뀌죠. 그래서 아무튼 앞모습을 얘기를 하자면 지금 뭐 앞모습은 전형적인 이런 좀 준중형 세단에서도 좀 스포티해 보이는 룩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BMW 3 시리즈를 처음에 잡겠다는 그런 퍼포먼스적으로는 목표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비율이 되게 좋습니다. 엔진 있는 쪽과 트렁크 있는 쪽의 비율이, 트렁크는 저렇게밖에 없고 앞에 엔진은 이렇게나 빠졌고, 이게 후륜 기반이라서 이렇게 좀 극적인, 뒤가 짧고 앞이 긴 그런 비율을 갖게 된 것도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오버행 타이어들의 앞부분 있잖아요, 되게 짧아요. 저 헤드램프 바로 아랫부분, 지금 방향지시등 깜빡이는 부분을 보면 짧게 떨어지고요. 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제 19인치 휠 타이어, 미쉐린 PS4S 타이어가 들어갔는데 앞에는 둘두로 40ZR19, 뒤에는 25535ZR19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이 5 스포크 휠이 참 멋지네요. 스포크 사이로 보이는 디스크 로터하고 캘리퍼가 딱 보기에도 좀 뭔가 고성능 같은 느낌도 줍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지금 뭐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자꾸 할 건 아니지만 눈에 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 앞타이어 뒤에 낫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더 좀 차가 지금은 역동적인 성능에 아주 강조를 뒀다면, 방점을 찍었다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전체적인 느낌이 안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캐릭터 라인이 보시면은 이 도어 핸들 위쪽으로 쭉 그어진 라인이 있어요, 하나. 지금 테일램프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저 오일캡을 지나서 앞으로 쭉 가다가 앞쪽 펜다 지나면서 사라집니다. 밑에도 라인이 하나 있는데 이건 잘 드러나지 않죠. 근데 지금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확실히 좀 쐐기형 같은, 앞으로 쏟아지는 듯한 그런 라인이 잘 갖춰져 있어요. 프로포션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G70의 디자인은 저런 헤드램프의 어색한 그런 두 줄, 그런 거 빼고는 개인적으로는 전 마음에 듭니다. 비율이 일단 좋잖아요. 뒤에서 볼 경우에도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
테일 램프는 지금 방향지시등은 벌브 타입이군요. 그래서 지금 모두 LED, 풀 LED는 아닌데 이것도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바뀔 거고, 듀얼 머플러가 큼직하게 뚫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번호판이 이 범퍼로 내려가요. 그리고 저 번호판 있는 자리에 제네시스 엠블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G70의 H-트랙 3.3T의 위치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밑으로 내려가거나, 지금 GV80를 보면은 좌우측 하단에 자리 잡고 있죠. 그렇게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디자인은 워낙에 G70이 좀 달라진 건 없고 지금 2어 모델이라서 이 정도로 얘기만 드려도 될 것 같죠. 네, 제네시스 G70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이게 크레스트 그릴을 흉내낸 건지 모르겠는데 견고한 키처럼 생겼죠. 근데 디자인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작아지거나. 스마트 트렁크가 들어가서 지금 문 잠근 채로 가까이 접근하면은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서 열리고요. 전동식입니다. 공간은 이 정도가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크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별도의 장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스트랩 걸 수 있는 고리는 갖추고 있고요. 저기 하나, 이쪽,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연료캡 여는 거죠. 열어보면 얘는 그 하이옥탄이 아닌가 보네요. 얘도 연료캡은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이게 이 일반유를 넣어도 되나 보군요. 좋네. 그리고 트렁크는 바닥에 별도의 이런 구획을 나눠 놨어요. 그래서 타이어 펑처 키트, 그리고 이 밑에 독특하게 배터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거는 뭔가 했더니 이런 덮개도 꼼꼼하게 마감을 해놨더라고요. 시트가 2열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 이 안쪽에서 트렁크 쪽에서는 별도의 레버는 없고 시트는 이걸로 당기는데요. 당겨보면 시트 두께가 적당히 있어서 이걸 봐도 2열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시트 쿠션감이 좋았거든요. 확실히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뭐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2열 시트가 접히면 물건 수납하기에 용이하죠.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G70의 2열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넓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네시스 G70에서 단점을 찾기가 힘든데 이 2열 공간은 좀 단점일 것 같아요. 좁습니다. 지금 머리 공간은 주먹은 안 들어가고 손바닥 2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헤드 레그룸은 주먹 1개 이상 나오고 그렇게 좁진 않네. 그리고 발 놓는 공간은 지금 시트를 최대한 낮췄더니 앞발이 안 들어가요, 이게. 네, 시트 포지션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이 방석은 의외로 허벅지 받침이 다리를 제대로 덮어서 2열 승객이 체중 분산에는 상당히 좀 좋겠네요. 장거리를 가더라도. 네, 2열 저는 공간적으로는 좁다라는 거에 인정하는데 시트의 형태 같은 건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이게 2열 턱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서 가운데는 사람이 앉진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충전 포트 갖추고 있고 송풍구도 있습니다. 여기도 참 마감이 잘 돼 있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리어 쿼터 글라스도 요렇게 뚫려 있어서 2열 승객이 뒤쪽 쳐다보기 괜찮고, 창문을 내려보면 의외로 다 내려가요. 뭐 한 2mm 정도 안 내려가는데 이 정도 보면 다 내려간다고 봐도 되겠죠. 이런 쇠가 그냥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건 GV80에서도 봤는데 이제 제네시스는 이런 옷걸이 같은 것도 그냥 일반 플라스틱으로 된 거 쓰지 않고 이런 스틸 소재를 써가지고 이런 디테일을 챙긴다는 게 참 고급 브랜드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런 루프 라이닝도 지금 스웨이드를 썼거든요. 이것도 확실히 일반 그 직물보다 훨씬 차의 고급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을 하죠. 좋고요. 헤드레스트는 소재가 보통 좀 푹신푹신한 소재를 쓰거나 하는데 그런 거는 따로 챙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소픽스 고리도 이쪽에 이건 좋습니다. 분리형 덮개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덮개를 써가지고 암레스트도 견고하게 잘 돼 있고요. 컵홀더도 지지대는 없지만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G70 4인승으로 쓰기에는 제법 괜찮겠는데요. 저는 딱 G70 혼자 타는 차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인 가족이라든지, 이따가 제가 원태를 한번 태워 볼게요.
네, G70 인테리어를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는 깔끔하면서도 고급감이 상당히 잘 살아있어요. 부분 물론 약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눈에 띄죠. 뭐 일례로 이 센터 디스플레이 작은 거, 이건 3년 전 차라서 이런데 이제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좀 길어질 것 같고요. GV80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달라지겠습니다. 근데 이 12.5인치 클러스터 계기판은 상당히 여전히 좋네요. 그리고 또 얘는 이제 입체 계기판 기능도 들어가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지금 바뀌거든요. 컴포트, 스포트, 커스텀. 스포트에서는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도 조여줍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저 앞에 멀리 떠 있고요. 크기가 크진 않은데 그래도 뭐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라든지 속도, 그리고 방향 지시, 이런 것 다 잘 보여줍니다. 입체 계기판을 한번 좀 살펴보자면 지금 끄면은 아예 그냥 2D처럼 되죠. 이거는 에코에서 가장 잘 보이던데, 자, 이게 2D고요. 입체 계기판 모드를 끈 거고요. 켜보겠습니다. 좀 차이가 나시나요? 스포트에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꺼짐. 네, 층위가 생기는데 잘 보이질 않네요. 근데 GV80에서 봤던 것만큼 얘도 선명도라든지 아니면 보여주는 정보가 상당히 잘 눈에 들어오고, 이게 근데 언뜻 봤을 때는 눈에 잘 들어오는데 쳐다보고 있으면 좀 멀미 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RPM 회전계예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게 차오르면서 이제 기어 시프트 인디케이터 역할을 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최근에 잡아본 스티어링 휠 중에 가장 좀 마음에 드는 스티어링 휠 중에 하나입니다. 엄지손가락 거리, 그리고 이런 손의 이 실밥의 위치가 뒤로 좀 밀려 있거나 아니면 좀 앞으로 쏠려 있으면은 굳은 살 베기를 듯이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정확히 엄지손가락 감싸지는 데에 들어가 있어서 참 잘 설계된, 그리고 잘 고려한 스티어링 휠 같습니다. 스포크에 있는 버튼을 엄지손가락으로 조작하기도 좋고요. 시프트 패드의 크기가 지금 되게 커요. 손가락 4개 이상으로도 덮일 정도의 크기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이 차가 좀 스포츠 주행 세팅을 맞췄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카본 쓰인 것 중에 하나고요. 이런 뭐 도어 트림, 또 대시보드에도 지금 카본이 쓰였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또 이 기어 노브 주변에도 카본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메뉴가 간단해서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아서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드라이브 모드를 커스텀할 수도 있고요. 커스텀하게 되면은 파워트레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티어링, 컴포트 스포트, 서스펜션, 컴포트 스포트, 오릴 드라이브도 3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각 모드별로 확실히 세팅 값이 되게 좀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행간에. 그리고 액티브 엔진 사운드도 이렇게 꺼버리거나 아니면 약화, 기본, 강화, 이 단어가 다르지 않나 요즘 차는 싶은데.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브 모드에서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알림, 이거는 상세 표시, 간단 표시,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보면 뜨죠? 이거를 안 뜨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꺼버릴게요. 네, 이게 있고요. 중립주행, 이거는 타력주행입니다. 코스팅 모드죠. 그 수동 변속기 차에서 뉴트럴 넣는 것처럼, 중립 넣는 것처럼 해버리는 겁니다. 스마트 자세 제어는 내 키랑 몸무게 입력하면은 최적의 시트 포지션을 알려주는 거죠. 시트 위치 변경 알림, 이거 하면 아주 성가십니다. 시트 조절 레버만 만져도 막 떠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선호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 외에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네요. 얘는 그것도 없군요. 뭐 파도 소리, 눈 밟는 뽀드득뽀드득 눈 밟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 빠졌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은 되는데, 여기 이제 스포크 있는 버튼으로 음성 인식 하는데 요즘 차처럼 똑똑하지 않고 누르면, 네, 말씀하세요. 내일 날씨 알려줘.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게 안 돼서 보면은 요 3가지 중에만 되는 거예요. 음악, 목적지, 그리고 전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를 좀 살펴보면은 버튼들을 모아놨는데 아쉬운 것들은 좀 보여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요 다이얼 조작감 좋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제네시스만의 그런 돌기 그것이 심어놨고, 돌려보면 근데 온도가 이 위에 떠요, 디스플레이에. 그래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것도 여기 디스플레이 창을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통풍 모두 지원을 하는데 통풍은 아래, 열선은 위에. 이런 버튼 배치는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최대한 잘 뽑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BMW처럼 정전식은 아니고 즐겨찾기 버튼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미세먼지 걸러내는 건 아니고 확실히 이것도 공기청정 기능이긴 한데 이 전 단계죠.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는 무선 충전 패드는 그래도 갖췄어요. 무선 충전 패드와 이렇게 세로로 집어넣고요. 그럼 바로 불이 켜지고, 여기는 USB 충전 포트 12V C가잭도 아직 남아있고 옥스단자도 남아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지금 이게 가죽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쫀쫀하게 감싸서 처음에는 그냥 무슨 이거 플라스틱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잡는 맛은 나무랄 데가 없는데 좀 더 뭐랄까 예뻐졌으면 싶습니다. 이것도 근데 페이스리프트 때 버튼식 아니면 다이얼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밑에 공간도 생길 거고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오토홀드 들어갔고 ESC 기타 이런 기능들입니다. 오토 스타트 스톱 끄는 거. 그리고 카메라는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는 화질은 요즘처럼 아주 초선명은 아니죠. 이건 전방, 측방, 우측방, 후방. 후방에서는 후방으로 하니까 확실히 화질이 떨어지네요. 이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군요. 카메라는 바뀌어야겠네요. 가이드라인 표시, 경고 표시 이런 것들 설정은 요즘 차 같습니다. 모드는 근데 또 제법 다양하네요. 탑뷰도 있고 가이드라인도 잘 표시가 됩니다. 얼마나 부푸는지도 잘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쪽엔 컵홀더 2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지대도 있고, 얘는 냉온장은 지원을 하나? 이게 냉온장 지원하는지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쪽 수납 공간은 큽니다. 차급에 맞지 않게 제법 커요. USB 충전 포트가 하나 이쪽에 자리 잡았고요. 램프는 없네요. 아, 이런 건 좀 아쉽네. 그대로 부직포가 드러나고 여기 그냥 볼트가 노출이 됩니다. 네. 그래도 이 만듦새는 좋습니다. 암레스트. 그리고 조수석은 지금 이 버튼도 적용이 돼서 운전자가 조수석 시트를 편하게 조절할 수가 있죠. 독서등 뭉치인데 선글라스 케이스도 있고요. 또 위에 선루프 여는 버튼, 그리고 독서등은 지금 LED로 들어갔고, 2열 독서등은 저 중앙에 붙어 있어요. 옆에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루프는 지금 뒤까지 아주 넓게 뚫린 파노라마 방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지만 옆으로 넓게 뚫린 와이드 타입의 선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차에 어울리지 않게 좀 크네요, 룸밀러가. 이것도 좀 예뻐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 프레임이 되게 크죠. 시트는 참 마음에 드는데, 시트는 나파 가죽이고 저 퀼팅 패턴 빨갛게 들어간 것도 그렇고 몸을 일단 기본적으로 잘 잡아주고요. 또 소재적인 부분도 훌륭하고 또 모양새도 좋죠. 지금 볼스터도 튀어나온 게 아주 허벅지 받침, 옆구리 받침 모두 몸을 잘 지지합니다. 조절은 모두 전동식으로 여기서 하는데, 이것도 그냥 지금은 일반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허벅지 받침도 전동식이죠. 이것도 페이스리프트 가서는 약간 좀 알루미늄을 두르든지 아니면 뭐 크롬을 칠하든지 그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페달도 지금 알루미늄 페달이 들어갔어요. 오르건 타입의 엑셀러레이터고, 브레이크랑 풋레스트 모두 이렇게 알루미늄과 고무를 덧대놔서 발이 미끄러지지도 않고 확실하게 지지를 하게 해줍니다. 페달 위치 너무 좋아요. 힘 받는, 힘 지지하는 것도 그렇고 코너에서 제동할 때 특히 뭐 몸 버티는 거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이 사이드 볼스터와 마찬가지로 사이드 볼스터는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요추 받침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런 도어에도 지금 이런 퀼팅 패턴이 빠짐없이 빈틈없이 들어갔어요. 빨강색 스티치를 이용해서 강렬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소재도 뭐 우레탄, 가죽, 다시 우레탄이 이어지는데 잘 배합해 놔서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쪽에 스피커랑 트위터가 모두 도어에 들어갔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2개까지 되고요. 도어 포켓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정도 차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뺀 것 같아요. 2열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이 들어가 있죠. 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BMW M340i입니다. M340i 같은 경우는 BMW 3시리즈 안에서 M카로 넘어가기 전에 가장 재미와 성능을 끌어올린 고성능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얼핏 봐서는 3시리즈와 특히나 330i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전면에서 보시면은 이런 그릴이 지금 Z4에서 봤었던 그릴이죠. 약간 참새 발자국 같은 그릴. 얘도 이제 액티브 셔터 그릴이 적용이 돼서 저게 뭐 냉간시에도 닫혀서 엔진룸의 열을 빨리 올린다거나 또 고속주행에도 닫혀서 공력 성능을 좀 더 끌어올리거나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번호판 아래 M 범퍼도 지금 들어갔는데 M 퍼포먼스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범퍼에 있던 안개등을 아예 빼버려서 이것도 이제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다 보니까 악천후 속에서도 충분한 광량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얘는 또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돼서 여기 보시면은 써 있죠. BMW 레이저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겉에서 보더라도 이런 파란 줄이 헤드램프 주변에 들어가서 고성능, 비싼 그런 헤드램프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외관적으로는 G바디 3시리즈와 지금 큰 차이가 없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G바디로 넘어오면서 3시리즈는 더 길고 넓고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길이가 지금 대략 8cm 정도, 76mm 정도 길어져서 이게 2열 레그룸이 상당히 좋아졌죠. 또 소음적인 부분도 원래 3시리즈는 그렇게 조용한 차가 아니었었는데 이번 G바디 3시리즈는 상당히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디젤 모델을 타게 되면 크게 느껴져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거의 이전 F바디 대비 30% 정도는 소음이 감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또 M340i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M 퍼포먼스 브레이크 시스템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제 시승하기에 앞서서 바로 며칠 전에 제네시스 G70 3.3T 스포츠 시승기를 보여드렸는데 그 모델과 얘가 정확히 맞수가 되거든요. 어떤 엔진 성능, 가격은 얘가 한 1,300만 원 정도 비싸요. 얘가 7580 7,580만 원이고 제네시스는 얼티메이트 패키지 3까지 들어가서 6,4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1,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지금 타이어입니다. 제네시스 G70 바로 시승했었던 차는 얼티메이트 패키지 3 때문에 PS4S 타이어가 들어갔었죠. 오늘 이 3시리즈 M340i는 타이어가 윈터 타이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는 100% 비교할 수 없겠어요. 그럼에도 좀 최선을 다해서 어떤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아니면 셰시 얘기라든지 그런 거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셰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G바디로 넘으면서 이제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채택을 했죠. 그래서 실내 거주성 뿐만 아니라 운동 성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G바디 3시리즈는 편한 정말 세단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기존 F바디 그러니까 BMW 3시리즈의 그런 질감, 약간 하드한 단단한 그런 질감을 좋아했던 운전자들에게는 뭐 초반에는 그런 좀 안 좋은 얘기를 BMW 맛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어느 정도 뭐 전과 다르다의 감성이지 다르다의 얘기지 틀리다는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쓴 G바디 3시리즈는 인계점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차가 갖고 있는 성능이 평소에는 굉장히 편안한 데일리 세단으로 쓰다가 이제 스포츠 주행을 하면서 펀 드라이빙을 추구하게 되면 차가 갖고 있는 성능이 월등히 올라가 가지고 짱짱해지는 느낌, 그게 굉장히 잘 느껴져서 이 차 끝이 되게 올라갔구나 라는 생각을 320D를 타든 330i를 타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M340i도 마찬가지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M340i는 주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앞에 M을 붙이고 이제 3000cc 터보 가솔린 엔진을 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그 M카와 비교를 한다면 좀 더 그런 데일리에 초점이 맞춰진 차네요. M340i는 B58 엔진, 우리나라에서는 Z4 M40i에 들어가는 엔진과 같은 엔진과 변속기까지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 들어가고요. 엔진룸을 열어서 보여드리는데 이 직렬 6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이 이렇게 세로 배치로 들어갔습니다. 바퀴 위에 바로 엔진이 올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차는 섬찟섬찟 할 때가 간혹가다 있는데 그것마저도 많이 잘 제어가 돼가지고 재미는 있는데 어쩌면 좀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운전자 성향에 따라서는 좀 평가가 갈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저랑 같이 자주 출연해 주시는 기어박스 이병진 기자님이 세계 최초로 이 M340i를 트랙에서 아주 짤막하게 시승을 하고 오셨는데, 그때 전해 들은 얘기로는 트랙에서도 물론 데일리로 쓰기에 더 재미가 있는데 트랙에 들어가서 탄다 한들 아주 못 버티는 차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외관적인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이드미러도 달라졌죠. 사이드미러도 좀 브론즈 색깔 컬러가 들어가서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살짝 M340i 정도면은, 하긴 카본 캡을 쓸 거는 M카에게 넘긴 걸 수도 있고요. 오늘 근데 전반적으로 든 생각은 왠지 M340i와 M3 사이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M340i의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런 키고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여기도 블랙 베젤이군요. M 스포츠 패키지들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얘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지 트렁크가 들어가서 킥으로 처음에는 열리죠. 전동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프링이고 열리는 것만 됩니다.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일반 3시리즈와 똑같습니다. 지금 바닥은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고요. 막혀있고 옆에는 이렇게 공간을 별도로 해놨어요. 그래서 네트로 구분을 해놔서 이 네트는 저쪽처럼 아예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뭐 가로로 긴 물건 실을 적에는 이 네트를 아예 내려가지고 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끝에는 트렁크 네트 고리, 제가 트렁크 영상 찍을 때마다 이 고리를 항상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의외로 뭔가 묶을 때가 있거든요. 자주는 아니지만 내 기퉁이에 아예 벽에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치로는 편의사항은 이런 고리가 있고요. 12V C가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천장은 별도의 마감은 안 돼 있고 시트는 이 레버로 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제가 지금 카시트를 설치해놔서 접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참 좋은 기능이죠. 세단을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트렁크에 큰 물건 넣을 적에 2열 시트 접히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삼각대도 이쪽에 자리 잡았고, 좀 전에 설명드릴 때 제가 이 G바디 3 시리즈가 굉장히 조용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이런 철판 속에 있는 흡차음재는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제조사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여기 지금 이 트렁크가 닫히는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닫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도어를 보자면 네, 고무 패킹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이런 부직포 같은 흡차음재를 대놨죠. 그래서 닫히는 걸 보면은 고무를 다 이렇게 안쪽에도 발라놓고 고무 패킹을 여기도 해놓고 이것까지 대놔서, 사실 고무 패킹은 안 하는 차들은 거의 없죠. 경차까지 가지 않는 이상. 근데 요런 거를 대놓은 게 차 조용하게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고무를 대놔서 차체 맞닿는, 쇠가 맞닿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막아놨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것도 요 라인, 호프마이스터 킹크라고 BMW가 말하는 라인인데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트렁크가 쉽게 닫혀요. 이것도 뭐 장점이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힘 별로 안 들여도, 물론 전동식이면 더없이 좋겠지만 트렁크 핸들은 저렇게 양쪽에 있고요. 힘을 안 들여도
네, 잘 닫힙니다. 네, M340i 2열 공간인데요. 지금 역광이라서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G바디는 확실히 2열 공간이 넓어졌어요. 쾌적해졌습니다. 거주성이 상당히 좋아서 이 부분은 G70, 제네시스 G70랑 비교하면 뭐 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장점이죠. 2열만이 아니라 1열도 상당히 쾌적해요.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고, 일단 헤드룸은 주먹 한 개가 바트게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요. 무엇보다 이 레그룸이 지금 제 앞자리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뒀는데 이렇게나 넓어졌습니다. 공간이. 그러니까 이게 78mm 휠베이스가 길어졌는데 그 상당 부분이 2열 공간의 레그룸으로 할애가 됐어요. 쓰였어요. 저는 항상 최대한 낮게 앉는데 발이 다 들어가진 않고 발 등에서 걸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시트 착자감이 좋습니다. 방석의 길이가 허벅지를 다 덮잖아요. 그래서 이 체중 분산에 상당히 편하네요. 체중 분산이 상당히 잘 돼서. 이 헤드레스트도 그렇고, 헤드레스트는 근데 일반 이 시트 소재와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왠지 형태가 좀 달라졌군요. F바디 때 헤드레스트와 비슷한 두께감, 그리고 형태는 약간 라운드 가지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옆에 팔걸이도 괜찮고요. 도어는 다 내려갑니다. 걸리는 데 없이. 그리고 여기 쿼터 글라스도 밖에서 보여드렸었던 그 호프마이스터 킹크 때문에 뒤가 잘 보이죠. 여기는 근데 가운데 승객은 앉기 힘들 만큼 이 둔덕이 많이 튀어나와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지금 이제 3존 공조 장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튼식으로 열선도 여기서 하고, 오토로 둘지 아니면 온도도 조절을 하고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C타입 포트 2개가 들어가 있고요. C가잭도 12V C가잭도 갖추고 있어요. 독서등이 이제 이 가운데로 옮겨갔어요. 모두 LED가 적용이 됐고, 뭐 이런 손잡이도 작동감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잘 막아놨네요. G바디 3 시리즈는 1열과 2열의 거주성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M340i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는 330i와 다른 게 없죠. 디테일을 살펴봐도 다른 부분이 눈에 띄질 않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도 가장 M카 전에는 고가의 차인데, 고가의 3 시리즈인데 그런 차이는 두드러지는 게 없다. 운전대도 똑같고요. 시프트 패들도 이렇게 갖추고 있고, 계기판도 지금 이제 풀 디지털 방식의 클러스터가 들어가서 왼쪽엔 속도계, 오른쪽에는 엔진 회전계. 이 계기판은 그래서 조작을 이전 BMW와 마찬가지로 이 방향지시 등에 있는 BC 버튼으로 조작을 하는데, 누르면 이제 계기판 오른쪽에 있는 정보가 바뀌죠. 지금은 횡지, G포스 게이지고, 이건 이제 미디어 정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글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에코 프로, 콤포트, 스포트 인디비주얼,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그러니까 총 5가지의 모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는 사운드 제너레이터는 없지만 배기 플랩이 있어가지고 스포트로 두면은 이 소리가 바깥에서 즉각적으로 들리는군요. 지금은 스포트 인디비주얼인데 콤포트고, 네, 바로 지금 봉 하면서 뭔가 열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죠. 그렇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모두 들어가서 이 가운데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 이건 이제 옆에 차 지나가는 것도 보여요. 왼쪽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을 합니다. 조작은 쉽습니다. 일단 이걸 눌러서 활성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걸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할 건지 아니면 반자율 주행을 할 건지 정하면 되고요. 이 세트는 말 그대로 세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그리고 여기는 리셋이나 캔슬, 취소하거나, 이건 그리고 속도 제한 장치까지도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앞차와 차간 거리를 멀리 할지 가까이 할지 정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죠. 안전거리 제어 장치, ACC, 그리고 이건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이렇게 2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는 거고, 계기판에 그래도 M340i라고 써있네요. 그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카메라인데요,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눌러보면 앞에, 후측방,
이건 이제 그래픽을 이용해서 보여주는데, 오른쪽 후측방, 왼쪽 후측방,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뒤, 가이드라인도 잘 보여지고, 또 재밌는 건 이제 주차 보조 기능과 후진 보조 장치가 있어서, 후진 보조 장치는 가보면 제가 지금 조향을 하면서 이제 가거든요. 이렇게 왔다고 치면 지금 제가 진행한 거리가 7.5m예요. 그래서 후진 보조 장치, 후진 기어를 넣으십시오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기어 노브를 후진으로 넣으면, 그러면 이 스티어링 휠에 이제 양쪽에 불이 들어오면서 조향을 할 준비를 하고요. 출발하시고 주변 상황에 위하여 스스로 제동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는 브레이크 발을 떼도 차는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 이제 차가 조향합니다. 하면서 제가 왔던 길 그대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가죠? 그러면 그 0.0m 출발 지점에서 딱 멈추진 않아요. 그땐 알아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아야 합니다. 센터 디스플레이의 메뉴는 일반 BMW와 똑같아요. 그래서 홈에 가보면 지금 이게 홈이죠. 지도하고 오디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한 화면에 띄우는, 화면도 커졌어요. 좋아졌죠. 근데 이 베젤 보면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리면 이제 우리 스마트폰처럼 빈번하게 쓰는 기능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계기판 이런 것들을 모두 설정할 수가 있죠. 최소 모드를 하면은 아예 숫자들이 사라지고 정말 속도하고 기어 단수만 표시가 돼서 서킷 들어갈 때는 좋을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여기서 설정을 하고요. 높이, 밝기, 회전 모두 설정을 하고, 그리고 도어 차량 액세스, 실내 조명, 얘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도 색상도 여러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냉난방, 컴포트, 독립환풍은 이제 에어컨 키면 우리 말리는 거예요. 이거는 실내에서 안 좋은 냄새 나는 걸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정에 대해서는 뭐 딱히 말씀드릴 건 없어요. 크게 M340이라고 그래서 달라진 건 없거든요.